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3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서는요, 이 대장동 의혹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특검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부터 좀 보시죠. 국민의힘 주자들 대장동 의혹 특검을 해야 된다.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화천대유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특검을 반드시 해서 화천대유의 몸통부터 꼬리까지 탈탈 털어야 됩니다. 당장 대규모 특별검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한 특수본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특검에 인계해야 합니다. 2016년 말처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다 특검하자. 그리고 특히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2016년 말처럼 대규모로 꾸려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이 이제 특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사 주체가 검찰도 있고 경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안 또 공수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옆으로 두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특검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예. 왜 불가피하냐면 이전같이 먼저 기존의 수사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미진할 때 특검 가는 구조는 이번에 안 되는 이유가 예. 관할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공수처가 각기 관할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이 대장동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 단서가 고소고발 이외에 제외하면 예.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지 수사 단서를 딱 볼 때 이거는 공수처다, 검찰이다, 경찰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수석 주관 기체를 주체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단 말이죠. 업무상 비행으로.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건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경기도지사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예. 근데 만약에 경기도지사일 때까지 위법행위가 지속이 됐다면 만약에 예. 그렇다면 또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태 발전 과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할이 바뀌어요. 하다가 이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관할의 이런 이첩 위험이 제도상에 약간의 깊게 수사할 수 있는 점에 미비점이 있다는 여건이 이렇게 말씀이네요. 만들어놨어요. 여건이 예. 공수처 만들어놓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뭐 부패 범죄 중에서 4급 이상은 또 검찰이 하고 4급 예. 이하는 경찰이 하고 5억 원 이상은 검찰이 하고 5억 원 이하는 경찰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특검이 수사 관할에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공수처 못 믿겠다. 이런 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내면에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법조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관할의 문제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특검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조 교수님, 지금 야당은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특검은 안 된다. 무슨 소리야?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언제 특검을 하냐 이런 입장인데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특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특검 국정조사가 예. 이른바 정치적인 물타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특검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특검을 해야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우리 한기찬 변호사께서 수사 주체와 관할 문제 예. 가지고 약간의 뭔가 좀 특검을 해야 미비할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그렇다면은 검찰 고발 사지 의혹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수사 주체가 지금 나눠지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것도 그럼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둘 다 특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특검이 남발되면은 모든 사건을 다 특검하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될 때는 확실한 권력형 게이트
라는 이제 의혹이 있을 경우에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예. 그리고 특검을 관철시킬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계속 부르짖는 것은 이른바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예. 특검으로 갈 경우에는 특검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또 그리고 특검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준비하고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서너 달이 가거든요. 예. 그럼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한참 대선 전국에 그럼 특검 전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따라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13차례 특검 가운데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으로 바로 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니까 하루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예. 얼마든지 특검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예.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왜 화천대유라는 그런 특정 회사를 끌어들여서 배분 구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현금 흐름들을 이제 수사를 하면 되니까 하루빨리 지금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특검을 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지점도 좀 다른 상황입니다.